박수현 국민의힘 의원의 25만 원 발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소 15만 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걸로 확정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박수현 의원이 25만 원을 이제 부산신문은 필요 없다. 요 발언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재 수그러드는가 했는데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산 시민들의 여론이 실제로 필요 없다는 여론일까요? 그건 아니죠. 이게 저는 항상 국민의힘 야당 되고 나서 경계해야 될 게 대통령하고 싸우면 대통령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임기 초반에는. 임기 초반에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기 들고 이거 아니야, 이거 다 틀렸어 이렇게 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적어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허니문을 국민들은 항상 허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정책에 대해서 반기 들어봐야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5만 원도 비판은 해야 되지만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무용지물이라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일단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 받고 하지만 좀 이런 곳간이 좀 빌 우려는 있습니다. 이 정도로 비판하고 그리고 해수부도 그 부산 받아야죠. 그렇지만 산업은행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대통령과 지금 맞서서 제1야당이 싸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인사청문회가 항상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제1야당은 집중해야 된다. 역대 대통령 임기 초반에 야당이 힘을 발휘했던 것은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발휘해서 정말 부정부패 많은 장관 후보자 몇 명 낙마시키면 거기에서 이제 제1야당의 역량이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를 자꾸 보라는 게요. 과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과거를 보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지금 새로운 돌파구에 열릴 텐데 좀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것이 중요하듯이 과거의 정치사를 좀 보셔서 어떻게 위기에서 탈출했는지를 그 비상구를 좀 찾아본다면 거기에 해답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쓰는 바람에 이제 논란이 일었죠. 여러 가지 비판 댓글도 달리고 하니까 어제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베네수엘라행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포퓰리즘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 시민은 다 이런 25만 원 필요 없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역풍이 부는. 댓글 보니까 네가 뭔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만큼 부산 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이거 나오면 그걸로 가족들과 어떻게 쓸까를 상의하고 있는데 이거 필요 없어라고 하면 본인은 필요 없겠죠. 본인은 돈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됐고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베네수엘라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엄청 높아요. 포퓰리즘 한다고 국민들이 그걸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베네수엘라하고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베네수엘라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박수영 의원이 굉장히 잘못된 발언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재난지원금처럼 민생 쿠폰 지급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자당의 후보도 현금 살포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됐고 만약에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아니 부산에다 보내고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면 좋죠. 근데 대한민국의 기관들은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는 왜 못 보냈습니까? 근데 마치 조롱하듯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들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저런 발언들 계속하면 부산 시민들이 국회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요.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좀 생각 좀 하고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화가 나시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지났다. 현 정부를 어떻게 건전하게 견제할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박 의원이 올린 SNS를 보면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박 의원 본인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님 내년에 지금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산 민심이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표심인 거냐? 그건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여론조사도 조금 불경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018년도 민주당 모델을 지금 다시 불러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2018년도에 부산에 오거돈 시장이 됐고 그리고 경남에 김경수 지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울산까지 석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경을 잡겠다는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전략을 국민의힘이 잘 읽어야죠. 그러니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거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것도 다 주세요.
우리가 요구했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은행은 주세요. 산업은행은 정말 그 산업은행법 한 줄만 고치면 되는데 그거 왜 안 주십니까? 그것도 주세요. 이걸 좀 강하게 주장하시면 부산 시민들에게 조금 내년 지방선거 전략이 먹힐 텐데 지금 대통령께서 준다고 하는 거는 아마 받겠다고 하는 것이 나은 전략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1야당은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대통령과 싸워서 강한 모습을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제가 간곡히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특사들 뭐 4대국 여러 국의 이제 특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을 내정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청와대에서는 검토하고 있다라고 대통령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이었잖아요. 뭐 물론 민주당에도 있었습니다만. 전 이 기사를 보고 좀 웃었어요. 네. 야, 이재명 대통령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대선 전에도 만났었지만 대선 후에도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지혜를 빌리려고 하는 거구나. 지혜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또 국민의힘이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영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선점해버렸기 때문에. 또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경제통이고 굉장히 경제 해박하잖아요. 그 지혜도 빌릴 뿐더러 관세 협상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통제가 좀 어렵잖아요. 대화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카드를 둠으로써 서로 조금 우리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더라도 위험 분산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까지도 좋다. 어떤 정책이든 표방한다. 어떤 인물이든 좋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 철학이 진실되다라는 것도 보여주기 때문에 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미국 특사 카드는 참 좋은 카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도 평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5년 하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못 이룬 것은 코드 인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5년을 지켜봤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코드 인사 하니까 결국에는 정권 말기 되니까 그 정말로 그 나무네 그 밥이고 다 국민들이 다 돌아서더라. 그러니까 나는 포용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굳힌 것 같아요. 사실 포용 정치 하기 어렵거든요. 포용 정치 하면은 여태까지 농공 행상하기도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과감히 접고 저런 포용 정치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힘이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상당 기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진공청소기 전략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경계심 위협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